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그 강북구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건지 건축하는 게 나은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재산 증식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꿀팁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서울 강북구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토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그리고 금융이나 이런 걸 비교 분석하고 내 땅을 재건축이나 모아주택 진행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토지는 서울 성북구 강북구 근처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땅이 어떻게 용도가 가능한 건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용도가 어떤 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종은 뭐 단독주택이나 뭐 좀 이렇게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땅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건축 면적이 몇 프로고, 용적률이 몇 프로고, 근데 이 땅은 60에 200%다. 이 땅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땅이 일조권 사선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서울은 거의 진북 방향이거든요. 일조권 사선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조권 사선이 걸리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런 나대지로 돼 있어요. 나대지로 이렇게 됐는데 토지 융자는 지금 이분 한 7억 정도 받았는데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산세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지금 재건축 및 모아주택, 이 땅은 모아주택을 진행 중에 있어요. 내 땅이 모아주택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이 땅을 건축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땅만 보상받는 게 낫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건축이나 모아주택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빨리 건축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 집 세대수만큼 아파트 한 채를 주거든요.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아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건축을 해서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세대수를 만드는 것도 다세대 주택을 해야지 호수별로 등기되는 공동주택을 해야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한 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내 땅이 재건축이나 모아타운에 들어가면은 빨리 건축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주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분석은 이제 지금 막 모아주택이 막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주택 이게 막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그 통합심의 전에 빨리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대한 설계를 떠봤어요. 그래서 땅이 있으면 요즘에 뭐 AI나 뭐 일반적으로 가색을 많이 뜨니까 그 AI로 떠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설계 사무소랑 뭐 거의 협력돼 있고 가족처럼 지내니까 제가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떠봤습니다. 떠봐서 이제 60에 이제 200%짜리 땅을 어떻게 떴냐 이렇게 보면은 16세대가 나와요. 16세대. 그럼 16세대가 나오면은 재건축이 되거나 모아주택이 됐을 때 아파트를 16세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재건축 되기 전에 이렇게 설계를 떠서 빨리 허가를 내는 게 내 재산 증식이 좋고 분양도 잘 됩니다. 근데 혹여나 이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은 집이 한 채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도시형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하면은 그 세대수만큼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다세대 주택이랑 도시형 주택을 져야 된다. 이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파트로. 이 땅은 저희가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 16세대를 설계를 뜬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0.5대로 해서 저희가 이걸 뜬 거죠. 그래서 16세대가 나왔다. 그래서 1층은 엘리베이터를 놓고 둘에 5세대씩 이렇게 2층에 5세대, 3층에 10세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4층은 이제 일조권 사선이 걸려요. 그래서 두 세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죠. 4층, 5층까지, 2층, 3층, 4층, 5층까지. 그래서 총 16세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따져야 돼요. 돈이 어떻게 있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좀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하고 인허가하고 대출받고 공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의 특징은 금융을 잘 연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토지 융자가 없으면 그 융자 받은 돈으로 공사를 끝내줘요. 그래서 대출이자도 뭐 공사 예비가 15억이라면 15억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1억씩, 2억씩 나눠서 받기 때문에 금융이자도 뭐 계약식, 골조시, 뭐 아시바 철거식이 나올 때 이자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로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게끔 제가 짜드렸고, 그다음에 PF 대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융자를 해서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융자 관계를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건축 일정은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재건축이나 모아주택이 되면은 빨리 이걸 해서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임대료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했는데, 한 보증금 한 1억 6천에 1,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자를 20억 정도 받더라도 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분들은 빨리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주택을 건축을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모아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권리 산정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돈을 해서 세대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수를 16세대 하면 아파트 16세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말씀이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금융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공사를 한 미래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을 활용해서 건축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비는 또 요즘에 일이 없으니까 돈 많은 시공사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공사할 때는 추가 공사비가 없고 후불 공사하는 시공사를 한번 찾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재개발, 모아주택은 좀 이게 법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고, 요즘에 AI나 뭐 챗GPT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평택 지재형 방송국은 내 땅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요인이 많으니 빨리 건축을 해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